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2024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정이었던 대선도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에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2025년을 전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요에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5년을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제가 그냥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는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1번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월스트리트 하면요, 금융시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메인스트리트라고 한다면은 실물 경제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Bad is good,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혹은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좀 찔림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좋은데 주가가 좋아?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좋아? 이게 왜냐면은 연준이 도와준다니까. 에이, 알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황이 만약에 2008년 이후로 무려 15년 동안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5년 동안 배드 이스 굿, 배드 이스 굿 하고 앉아 있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주가가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2022년에 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2008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7배 상승했습니다. 엄청나죠. 나스닥은 정말 진짜 많이 올랐네요. 17배나 상승했다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미국의 GDP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미국의 GDP도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것보다는 좀 낮게 올랐겠죠? 근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살짝 이렇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두 개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게 만드는, 이게 뭐죠 이게? 딱 2배 올랐거든요. 2008년 당시 미국의 GDP가 14조 달러였는데 지금 28조 달러니까 정확하게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너무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벌어졌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와 주가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맨날 왜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고 앉아있냐? 주가랑 상관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제는 여기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사실은 여기에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벌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야, 나스닥 우리 지금 경제 안 좋은데 주가 올라야 돼, 빠져야 돼, 얘기해봐야 너무 멀어서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예요. 경제가 좋대더라, 안 좋대더라, 혹은 경기 침체가 온대더라 라는 것이 심리에 영향을 줘서 주가에 영향을 주긴 하나, 실제로 메인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올해 8월 달에 조정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정이 한번 있었어요. 이런 8월 달 같은 조정은 그래서 이 둘 간의 괴리를 놓고 보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올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지난 8월달 급락장에서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를 하기 시작한 게 가장 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급락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은요 2025년에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면을 쓰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 놓지 않으면 그냥 이런 위기 있을 때 손 놓고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정의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이게 주가가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거 강남의 집값이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이걸 이렇게 너무 큰 괴리는 있을 수가 없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스닥이 얼마나 빠져야 되는 건데요? 계산해 보셨나요? 만약에 나스닥이 실물
경제가 올라가는 만큼만 올라야지 어디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 내려와 라고 얘기한다면은 얼만큼 빠져야 되냐면요, 정확하게 89% 하락해야 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마다 미국 연준, 미국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한은에서는 이 가격을 받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심각하게 확대된 이 격차는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2025년을 전망할 때 꼭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예요. 트럼프 당선이 2024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죠. 근데 트럼프라고 쓸 수도 있고요, 바이든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진짜 더 중요한 표현은 제 생각에 아메리카인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이제 형이라고 해볼게요. 형, 왜 그래? 형, 옛날에 안 그랬잖아. 형, 옛날에 자유무역 하게 해준다면서, 물건 싸게 만들면 사준다면서, 왜 그러는 거야, 형?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무섭게 변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 돌아와. 제발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에 미국 좋았잖아. 따뜻했잖아. 돌아와. 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안 돌아옵니다. 바이든이 얘기했어 거든요. 아메리카 is back. 우리가 돌아왔다 라고 했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바이든 때도 우리 형은 안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메리카 is back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무역을 허용해주는 그런 따뜻한 형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안 돌아온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미국이 우리 형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 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형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 형이 나랑 잘 놀아줬어요. 그래서 뭐 잘한다고 그러면 이쁘다고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짐 싸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형 언제까지 안 놀아줘? 왜 안 놀아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형이 혼내주겠죠. 야 이놈아, 지금 빨리 짐 싸가지고 피난 가야 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죠. 미국은 지금 중국과 생각보다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핫워도 아니고 콜드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존재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입장에서는 무섭게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형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형 안 돌아온다. 두 번째는 우리 형 왜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유는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 형이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셰일 오일 때문입니다. 셰일 오일이 2013년에 개발된 이후로 미국은 더 이상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래도 된다는 거죠. 자유무역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국민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가장 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튼튼해요. 그래서 이래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섹터별로 명확하게 위너와 루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에도 루저와 위너는 명확하게 갈라질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루저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쉬운 면도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출제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이런 현상들은 더 뚜렷해질 것이고요. 루저는 우리의 출제 범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위너에 해당되는 위닝 섹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과거에 셰일 오일이 미국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것이 셰일 혁명이 진행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건데요. 이번 트럼프 시대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규제 완화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어디서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주가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규제가 키워드라는 거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제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위너와 루저가 더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죠. 세 번째는요, 리스크 요인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2025년 좋아요, 그냥 투자하세요가 아니고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분의 표현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할까 봐요 였습니다.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벌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감을 잡아놓고 계신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인 거죠.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에 빠진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가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어떻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물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2025년을 전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정말 공부할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좀 판을 키워봤습니다. 스케일을 좀 키워봤어요. 그래서 저와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프로젝트 2025 를 준비했습니다. 파트너분들을 모시고 팀 HS라는 팀명을 가지고 2025년 여러분들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위너와 루저가 구분이 될 텐데 이 위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섹터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우선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이혜진 대표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하셔서 이형수 대표님과 이혜진 대표님이 AI, 반도체, 그리고 이혜진 대표님이 바이오 섹터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 이호석이 밑에서 받쳐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꽉 채워 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나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섹터들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호석 아카데미 팀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그 내용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방산, 혹은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선, 그리고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루저가 아니고 위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K 수출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팔란티어라든지 테슬라, 게다가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잘 다뤄놨습니다. 어떠신가요?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분, 그리고 HS 아카데미 팀까지 합치니까 뭔가 꽉 차여진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뭔가 든든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프로젝트 2025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탑픽들도 뽑아놨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에서도 생존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신청하시면은 얼리버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도 해드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의 투자 환경은 사실 국내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2025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2025년 투자가 그렇게 외롭거나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라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